예로부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표적인 두 개의 축,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해법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노력.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사회 혁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가 나갈 큰 방향을 제시해온 정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진행하는 것 이상의 다른 노력이 필요한 상황.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장을 만들어주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여러 주체들이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죠.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 끝없이 추락하던 영국은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이 협력하는 사회 혁신을 진행 중입니다. 화려한 마천루에 가려져 온 도시의 주거 문제는 세계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였죠.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래서 영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정부 주도 사회투자기금, 빅소사이어티 캐피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 첫해 1,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과 노숙자 숙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영국 정부가 선택한 사회혁신 방법은 시민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이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을 혁신해가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대신 사회혁신의 장을 만드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 실업, 기후환경 문제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는 더 이상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시민들 또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 혁신을 진행 중입니다. 중앙정부의 그 역할이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제 큰 프레임을 짜주는 역할과 풀뿌리 차원에서 밑으로부터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주 하나의 성공적인 제가 보기에는 그 성북구에서 실현된 동행 아파트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르자 경비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처음에 안 좋은 하고 그 다음에 쉬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당사자인 아파트 주민들은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찾은 첫 번째 해결책은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계약서.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로 서로를 동과 행으로 부르는 동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불로만 그렇게 계약서 계속 쓰다가 동행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본 거 봤어요. 그래서 동행계약서는 이제 서로 함께 같이 가자는 그런 뜻인데 그 뭐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좋죠. 그러면. 놀라운 건 경비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었지만 주민들의 관리비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고 주차장의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매달 가구당 15만 원 이상 절약.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청은 이곳을 동행 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노하우를 알리는 중.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사회혁신. 경비원과 상생하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꼭 올려줘라 그래서 무서워서 정부의 강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 스스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위소사이티, 공동체적인 그러한 마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죠. 시민들이 주목한 사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농가에 손님들이 찾아왔네요. 능숙하게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 이웃 주민들일까요? 소비자 조합원들이세요. 이렇게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사서 드시고. 그죠? 농사 체험으로 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농작물을 살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직접 매장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생산지에 와서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먹거리 논란으로 시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는 상황. 하지만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이윤을 얻기 힘든 농민들은 농산물의 질보다 양을 늘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경제조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기업 형태의 조직인 만큼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익 또한 공정하게 배분, 즉 경제활동의 목적이 모든 조합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 유통 과정을 줄이고 판매 걱정을 덜어주자 생산자는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도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질을 가진 분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이제 위 소사이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서로 대화하고 느끼고 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머리 안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힘이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의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는 좋은 변화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함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집밥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마련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기업, 시민, 사회적 기업,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 기업은 아이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고 시민과 아동센터는 그걸 먹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줍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취약계층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 문제가 다양해진 만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임팩트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력, 그리고 변화의 노력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함께 진행해 나가는 이들의 사회 혁신은 세상을 바꿀 거대한 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